네, 딜서이트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골 깊은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엔비디아 140달러를 목전에 둔 채로 꺾였고 AMD도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ASML의 실적이 우리를 실망시키면서 주가가 16% 급락 나왔는데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권에서 일단 돌파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반도체들이 시장을 살벌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로는 ASML 실적 부진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 부분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기본적인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MMF 잔고가 8,700조를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M7 관련해서는 반도체 스택들이 급락 나오는 추세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일부 오늘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쇼크가 어디서 진정돼야 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수를 이끌어내는 요인은 반도체가 되겠지만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경제 둔화 시그널, 그리고 미국 역시도 부채 부메랑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는 요인들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 역시도 소비자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년에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칩 수출 통제, 게다가 인텔의 15,000명 해고, 그 다음에 월가에 있는 CFRA 리서치에서 향후 시장은 1년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이 다른 주요국보다 높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결국에 경제 성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부채 역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늘 큰 폭의 반도체 쪽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다우라든가 나스닥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M7 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이런 쪽들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반영됐어요. 다우나 나스닥 크게 하락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력 섹터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모바일, 통신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하락하는 석유 섹터로 약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전기 수소차라든가 연료 전지, 비철 금속 이런 쪽들이 하락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크루즈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카니발이라든가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월그리브츠의 실적 기대감을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까지 하향 우려까지 검토됐던 보잉이 반등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이 컸던 종목들 본다면 ASML이 결국에 17% 가까이 하락했고, 클라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가 램 리서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ARM, AMD, 엔비디아 이쪽이 이제 타격이 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출 통제로 인해서 많이 빠진 그러한 국면이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완화됐을 때 AI 반도체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나 운송 물류, 그다음에 건설과 통신주들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여파,
2차 전지, 가상화폐,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섹터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항상 M7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급락으로 인해서 17% 가까이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최근 52주 저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엔비디아 역시도 직전 고점 돌파 목전 앞두고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애플을 보면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장중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약 2.7%까지 상승했다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 메타가 먼저 신고가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서 ASML도 역시 신고가 맥락에 들어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고, 브로드컴도 신고가 조정 후에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신고가 섹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슬라를 보더라도 테슬라는 나름대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반도체가 쉬어가는 시점에서는 모바일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되면 다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원자재 쪽을 보면 이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그다음에 식량인 옥수수나 대두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해서 매수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돼요. 하지만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경제 지표보다 선행을 나타내는 구리 가격의 하락은 결국에 경기 둔화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결국에 지금처럼 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 인플레 우려 완화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반등할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지만 결국에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따른 반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세에 대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도 같이 현금을 늘려야 되겠지만, 마켓머니 펀드 쪽에 자금 이탈이 없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주시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증시로 가볼게요. 어제 니케이가 장중에 4만 선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굉장히 불안했었죠. 중국의 잇따른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일까요?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일지 중국 증시는 하락했는데 아시아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죠.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적으로 85년 이후에 월간 경제 경상수지 흑자,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4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리적인 저항 4만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전환되는 것도 수출수에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늘 한번 니케이 증시는 스키 슬로프, 상급자용 슬로프를 탈 건지 중급자용 슬로프를 탈 건지 하락폭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금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부채에 따른 이런 우려감, 압력이 줄어들 수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부동산의 매기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업 실적, 4분기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경제 지표 또한 9월 PPI가 2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건 어제도
경기 침체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볼 때는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최근 낙폭이 컸던 저가, 바닥권,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제한적인 박스권 등락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 아니에요. 박스권 등락으로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니케이 지수의 낙폭을 오늘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국내 증시의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의 움직임, 또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이게 또 하루짜리 강세 뒤로 오늘장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전일장 특징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 보면 외국인들 이제 선물 유로 쪽으로 해서 지수 움직였죠. 그리고 네.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제약바이오 쪽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 막판에 또 지수를 상승폭을 넓혀서 10포인트로 코스피는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제 상승했던 폭을 모두 반납하는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반도체 대안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였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어제 장 마감 후에 기사 난 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3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포드에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2차 전지 섹터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들이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2차 전지 쪽으로 매수는 유입될 수 있지만 제일 큰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면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 보면 이제 국내 증시 국장이 상승폭이 전 세계에서 꼴찌고 심지어 2024년 하락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 매각할 때 개인주주의 매각도 동일 가격으로 해야 된다. 많은 성토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틀린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내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고 좋아질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더 강하게 경색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좋아질 기미가 없고 가장 큰 부분은 부채 부메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부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이미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또 괘씸한 게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가 오늘 새벽 기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한국은 ATM기다. 방위비를 14조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협박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거다. 완전히 깡패죠.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에 지금 한미 일에서 한미 이렇게 순서도 바꿔놓고 있는 정체성이 없죠. 경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고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시장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D램의 4분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문제는 대외 요건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부채를 어떻게 완만하게 소프트 랜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국내 시장은 당분간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만 한데 자금 동향 움직임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겠죠?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어떤 변화요? 마켓머니 펀드가 좀 빠져나갔다가 크게 들어오지 않다가 미국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2조 1,700억이 들어왔거든요. 오. 그리고
예탁금이라든가 CMA,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들어오는 모습 굉장히 좋아요. 마켓머니 펀드가 자금이 유입되면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처럼 미국의 반도체가 낙폭이 크게 나와서 우리 시장의 장중 낙폭이 커졌을 때 결국에는 마켓머니 펀드는 단기 수익 추구를 하는 그러한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겠지만 마켓머니 펀드로 2조 2천억 가까이 자금 유입됐다라는 거, 수익증권으로의 2천억 자금 유입됐다라는 것, CMA라든가 예탁금 자금 유입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900억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누적 6,700억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지만 이거는 하루짜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뭐죠? 기관들 순매수 나왔지만 기관들 하루 이틀짜리 순매수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어제 상황에서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9시 9분에 1,017억 순매수를 보였다가 2시 35분에 733억 매도 전환했거든요. 그러면서 마감에서는 265억 순매도로 매도를 감소시킨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더라도 9시 11분에 743억 순매도였다가 11시 3분에 173억으로 순매수 전환됐어요. 그래서 마감으로 2,900억, 결국에 6시 시간의 대량 거래 블록딜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은 어제 올라갔던 충분히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가지고 매매 쪽에 나섰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제 올라갔던 거 10포인트 이상 빠질 수 있다. 그래도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 주변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증시로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십니까? 오늘 이제 모처럼만의 그린 비즈니스 위크가 정부 정책으로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수소 섹터나 이런 쪽을 있을 수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지금 해리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종합정책 심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마 파트너링 서밋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4년 한국건설안전 박람회가 있죠. 그러면 생명공학 정책 심의에서는 합성 생물학이 부각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파마 파트너링 서밋에서는 요거는 기업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하는 기업을 오늘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 하락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는 10시 30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차익 매분이 나온다면 전력 섹터라 전력 설비 쪽이라 수소 섹터들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핫이슈 종목 먼저 점검부터 하고 오늘장 핫이슈 종목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텐데요. 퓨처캠과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해 주시는데 이 두 종목 먼저 좀 점검을 해볼까요?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9일 토요일 날 유럽 핵의약회 발표돼서 얘들의 파이프라인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8,800원을 지지받는다면 35,500원을 목표로 도전하고 매도 시점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시점에서 매도 시점을 잡고 목표가를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됐지만 어제 4분기 실적 둔화 그다음에 2025년 실적
감소 이런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자, 이 부분 역시도 보면 우리가 손절 가격을 10만 8천 원 보였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손절하지 않고 보유하셨다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들을 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네. 13조 원의 계약을 터뜨려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시간에서는 뭐 나라에멘디라든가 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초가부터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맥락으로, 그 다음에 낙폭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던 쪽으로 접근했는데 LNF와 이닉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미리 조정을 잘 받은 부분이 LNF예요. 그래서 10만 2천 원에서 시초가 매수하시고 반드시 손절가 지켜주세요. 9만 8천 원 이탈 즉시 손절 보시고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벤츠에 이어서 또 포드와의 배터리 관련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LG엔솔, 그와 함께 영향받을 수 있는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LNF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손절가 9만 8천 원,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밴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뭐 나라에멘디라든가 메가터치, 율촌화학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한국에서 이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접수 첫날부터 대란 조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요? 어제 장중에 요 위고비 관련주들이 하락에 했다가 다시 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대봉 NS라든가 펩트론이든가 블루엔텍 이런 것들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지만 위고비 관련 이슈는 오늘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엔솔 관련한 종목들, 위고비 관련한 종목들 각각 세 종목씩 여러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LNF라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다니아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